안녕하세요. 소방실무TV입니다. 오늘 영상은 2022년 2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재예방법 관련 법률 항목 3가지 항목과 그리고 금년 4월 21일부터 시행 예정인 소방시설 공사 분야 관련 법률 항목, 그리고 12월 1일 시행 예정인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전면 개정 관련 주요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개정된 소방법 시행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허가 동의 대상물 확대 2월 25일 시행됩니다. 두 번째, 성능 위주 설계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 확대 2월 25일 시행됩니다. 세 번째, 조산원, 산후조리원, 소방시설 강화 2월 25일 시행됩니다. 네 번째, 소방시설 공사대금 지급 보증 4월 21일 시행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화재예방법 제정 및 소방시설법 전부 개정 12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2월 25일부터 건축허가 동의 대상물이 확대되었는데요. 먼저 건축허가 동의 대상물을 살펴보면 연면적 400제곱 이상인 건축물이나 학교의 경우는 100제곱미터 이상, 노유자 건물 200제곱 이상, 정신의료시설 300제곱미터 이상,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300제곱미터 이상, 6층 이상인 건축물, 차고주차장 바닥면적 200제곱 이상, 자동차 20대 이상 주차시설, 항공기 경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수시탑, 지하층 또는 무창층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인 층, 오염물 저장 처리시설, 지하구, 노인, 아동, 장애인, 노숙인 관련 시설, 요양병원.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 2월 25일 개정된 항목에 포함된 항목은 기존 오염물 저장과 처리시설, 지하구, 이 항목에 조산원과 산후조리원, 전기 저장시설이 추가되었습니다. 조산원과 산후조리원은 상당수가 지상 3층 이상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화재 시 대피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화재 취약시설로 분리되어서 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발전시설, 태양광 발전소, 풍력 발전소, 전기자동차 등 최근 전기 저장시설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특정 소방 대상물로 분류되어서 안전대책이 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산원, 산후조리원, 발전시설 중 전기 저장시설, 이제는 신축, 중축, 개축 시에는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 동의 필요합니다. 성능 위주 설계 대상이 확대되었는데요. 먼저 성능 위주 설계 대상 건축물을 살펴보면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아파트는 제외입니다. 30층 이상 또는 120m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 아파트 제외,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철도 공항시설, 하나의 건물에 영화관 10개 이상인 건축물. 이상이 성능 위주 설계 대상 건축물이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아파트와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이 추가되었는데요. 아파트는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초고층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재난관리 특별법 따른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이 추가되었습니다.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이를 수용인원 5,000명 이상인 건물로 지하 역사 또는 지하 상가와 연결되고 건물 안에 문화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 숙박, 업무시설, 위락시설 하나 이상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50층 이상의 아파트와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이 성능 설계 대상에 포함되었는데요. 앞으로는 또한 이외에도 차량이 통과하는 해저터널이나 대심도 터널, 또 지정 수량 이상의 오염물 시설도 성능 위주 설계 대상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조산원, 산후조리원, 전기 저장시설의 소방시설이 2월 25일부터 강화되었습니다. 조산원, 산후조리원은 방염 성능 기준 설치 대상에 추가되었고요. 스프링클러 설치도 의무화되었습니다. 현재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에만 적용되었는데요. 이제는 바닥면적 600제곱 이상은 일반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600제곱 미만은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전기 저장시설에 소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20kW를 초과하는 전기 저장시설, 풍력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등 전기 저장시설을 특정 소방 대상물에 포함시켰으며 2월 25일부터는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 탐지 설비, 자동화재 속보 설비 등의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금년 4월 21일부터는 소방시설 공사대금 지급보증 관련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소방시설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근거조항이 신설되어 기존에는 현행법상 공사대금 지급 관련해서 발주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안 할 경우 수급자의 피해 보상이 곤란했던 사항 등을 있었는데요. 이런 미비사항을 보완한 법령인 것입니다. 그동안 소방시설 공사 하도급 관련하여 지급보증 관계에서는 당사자끼리의 계약상이어서 실제로는 받지 못하거나 지키지 않는 등 실효성이 없었고 하도급자는 원도급자에게 대금행 관련 지급보증을 강력히 요구하기 힘든 구조였습니다. 이제 영세 소방시설 공사업자 보호를 위해서 착공신고 시에는 소방서에 지급보증 관련 사본을 제출해야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 공사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를 보면 현재는 공사업자의 등록증 사본, 등록 수첩, 기술인력의 기술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공사계약서 사본, 설계도서, 하도급 통지서 등이었는데요. 개정된 항목에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관련하여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나 지급을 보증하는 증빙 서류의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소방시설 공사법 제21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급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외의자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로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때에는 발주자도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는 공사대금의 지급 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의 이행 보증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두 번째 항목, 발주자 및 수급인은 소규모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 공사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이행, 보증이나 공사대금의 지급 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 등의 지급을 아니할 수 있다. 소방시설 공사법 제21조 항목에서는 첫 번째, 이 공사대금 지급보증 관련하여 적용받는 공사는 공공기관 외의자라고 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공사대금 지급보증 관련하여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의 이행을 보증하면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여야 하는데 이때 담보 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증보험을 통한 지급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항을 통하여 볼 때 소규모 공사의 경우는 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규모 공사의 경우는 1,000만원 이하의 공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12월 1일 시행 예정인 화재예방법 제정 및 소방시설법 전부 개정 항목 관련하여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시행일입니다. 현재 건물의 소방외의 다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하고 있는 분은 화재예방법 부칙에 의거하여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서만 겸직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 시행일 금년도 12월 1일 이후 6개월이니까 2023년 6월 1일부터는 겸직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관련하여 시행일입니다. 기존에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없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분들은 부칙 조항에 의거하여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 즉 2024년 12월 1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물론 기존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분들은 추가 발급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은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시행일입니다.
이 법 시행 후, 즉 2022년 12월 1일 이후 이루어지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 변경, 대수선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금년 2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과 그리고 4월 21일 시행 예정, 그리고 12월 1일 시행 예정인 소방법 개정사항 살펴보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는 분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검색하셔서 부칙 항목에 보시면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이라든가 자격증 발급 관련 시행일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 안전한 관리 이루어지길 원합니다.